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다원지수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전에 영상을 한번 드렸고요. 자, 이제 두 번째 말씀을 드립니다만은, 우리가 이 다원시스가 어려운 경우에 처했습니다만은, 우리가 기대하는 거는 사실 그 국가 기간 산업 개념의 기술력을 갖고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은행이 살려주거나 또는 정부가 살려주거나 그런 과정을 거쳐서 다원시스가 회생을 해야 되겠다는 거죠. 그리고 주주 입장에서는 일단 상장을 유지를 하면서 회생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상장이 유지가 되지 않은 상황 속에서는 비상장으로 가서는 주주들의 권리는 거의 이제 없어질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일단 다원시스가 회생한다 하더라도 상장을 전제로 다원시스가 회생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자, 따라서 이 부분을 우리가 중점적으로 봐야 돼요. 주주 입장에서는. 그렇게 생각이 되고요. 물론 과거의 유산 사례로 뭐 살아난 기업들도 없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이제 대통령까지 지적했을 정도의 다원시스인데 과연 살아날 수 있을까? 막 이런 부분들 한번 우리가 철저히 고민하고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에 대한 말씀을 제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영상의 그 끄트머리에서는 여러분들이 다원시스는 참 어려웠지만 이 액티브 ETF 쪽에 속하는 새로 편입되는 종목은 공략을 해볼 만합니다. 네, 이런 거 제가 영상 후반부에 말씀드릴 거니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다원시스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여하튼 어떻게 되든지 간에 제가 끝까지 여러분 곁에서 다원시스에 대한 말씀을 드릴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으로 많이 성원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성원 많이 해주시고요. 예. 그리고 이제 다원시스와 관련돼서 앞으로 뭐 재료라든가 뭐 여러 가지 긴급한 재료가 많이 나올 거예요. 이런 부분들은 제가 막바로 드리는 게 좋죠. 시차 없이. 예, 무료 텔레그램 방에 꼭 들어오시면 궁금한 점 해소와 함께 제가 실시간 정보와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원시스 입장이라고 문자 주시면 제가 텔방에 초대해서 끝까지 여러분과 함께 갈 거라는 말씀 드립니다. 꼭 문자를 주시는 게 중요하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자, 지금 여러분이 뭐 다원시스 내용은 제가 뭐 다 말씀 안 드려도 다 알고 계십니다. 그죠? 근데 이제 이게 사실 철도 같은 경우는 현대 로템이라든가 외국 기업이 이제 있기 때문에 다원시스만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다원시스가 철도 때문에 철도 차량권 때문에 살아남는다. 이렇게 보기만은 어려워요. 그죠? 근데 우리가 그 알고 있는 대로 일단 가장 중요한 거는 에너지 쪽에 특화 기술이 있다는 부분은 대단합니다. 요즘 뭐 유가 파동도 결국 이제 에너지거든요. 예. 글로벌적으로 이제 에너지가 그만큼 좋다. 중요하다. 근데 에너지 제어 전문 기술 기업이라는 거죠. 그건의 모멘텀이 있는 겁니다. 핵 융합 또 가속기 쪽에 전원 장치를 생산하는 기업, 이 초고도 기술을 갖고 있는 게 바로 다원시스이기 때문에 이거는 국가 기관 산업으로서 엄청난 메리트가 있는 겁니다. 그죠? 예. 그러니까 핵 분열도 있지만 핵 융합도 있어가지고 원자핵을 합쳐서 에너지를 얻는 게 바로 핵 융합이란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뭐 잘 아시다시피 이제 인공태양 프로젝트도 참여했고 에너지 초고도 기술을 가진 다원시스로서는 국가에서 살려줘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을 안 할 수 없어요. 그죠? 다른 일반 사기업하고는 좀 틀리지 않습니까? 그걸 우리가 꼭 생각해야 된다는 거죠. 다만 이제 납품을 제대로 못하고 그게 밀리다 보니까 밀린 거에 대해서는 이를테면 이제 연체료 개념으로 연체료가 계속 붙어 나가다 보니까 급작스럽게 손실이 불어나면서 자본 잠식이 된 거잖아요. 근데 이거를 다른 주체가 나타나서 인수를 해준다든가 아니면은 다원시스를 채권단에서 채무를 일시적으로 유예해서 살려놓으면 다원시스도 살아날 수도 있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 가지 방법은 있을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부분들을 좀 기대해야 되는 게 아니냐, 네,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근데 이 와중에 또 불성실 공시법인 지정 예고권에 공시가 또 떴어요, 그죠? 그래서 이미 벌점이 한 10점 있는데 이게 벌점이 또 8점 이상이 넘어가면 매매거래 정지도 되고 실질심사 사유가 또 발생하는 거거든요. 근데 중요한 거는 지금 현재 이걸로 지정돼서 벌점이 18점 이상 되느냐 그 여부가 중요하다기보다는
그거는 하나의 실질 심사 사유가 되는 것이고 상장 적격성. 중요한 거는 지금 현재 잠식 자본을 전부 까먹은 잠식을 해소하는 게 이제 제일 큰 문제고, 이거를 은행 채권단에서 살려줄 수 있느냐 여부가 중요한 것이고, 나라에서 살려줄 수 있는 마인드가 있느냐, 이게 중요한 겁니다. 예, 그게 중요하다고 봐야 되겠지. 벌점이 지금 현재 중요한 게 아니에요. 벌점은 돼봐야 실질심사 사유가 될 뿐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봐야죠. 그러니까 결국은 국가가 구제해 주든가 또는 뭐 은행이 구제를 해 주든가 채권단 관리로, 이런 건들이 좀 발생해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네, 그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일단 지금으로서는 우리가 현실적인 대안은 이런 대안들이 나올 수가 있죠. 첫 번째로 말씀드리면 이제 뭐 계약건에 대한 의무를 이행 못 해가지고 납품을 못한 건이 있잖아요. 네, 이런 것들은 결국 이제 끝 마무리가 돼야 됩니다. 이 계약만 다른 업체로 이전을 하는 그런 건의 상황이 나올 수도 있어요. 그죠? 그리고 우리가 지금 현재 일단 기대하는 거는, 제가 볼 때는 이 은행이라든가 이런 채권단에서 살려주는 겁니다. 채권단 관리로 들어가서 부채를 일정 기간 유예를 하고 살려주는 거예요. 긴급 자금으로. 그죠? 그렇게 해서 뭐 감자나 증자를 거쳐가지고 살아나는 그런 패턴으로 가는 방법이 있어요. 근데 이거는 뭐 사실 주주가 좀 어느 정도 희생을 할 수밖에 없어요. 주주 가치, 지분 가치가 이제 떨어지는 그런 약점이 있습니다만, 일단 살려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일단 상장 유지를 해야 주주로서 권리가 있는 것이지, 비상장돼서는 절대 주주로서는 건질 게 없다는 얘기예요. 전액 자본 잠식인데. 그걸 생각하실 필요가 있다. 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할 수 있는 거는 이제 매각건이죠, 매각. 경영 주체가 이제 바뀌는 거죠. 바뀌는 겁니다. 근데 이 매각은 쉽지는 않습니다. 지금 전액 자본 잠식인데 누가 사겠어요? 결국은 제가 볼 때는 그 주주들이 살 수 있는 길은 채권단 관리로 들어가는 거라고 봅니다. 근데 이게 여러분, 우리가 원하는 거는 이 법정 관리가 아니라 은행 관리로 가야 될 것으로 그렇게 보여집니다. 법정 관리는 말하자면 이거는 그 주관자실로 가는 거죠. 그리고 은행 관리라고 한다면은 이거는 수술실 정도로 가는 거예요. 일단 뭐 살아나면야 뭐 다 상관이 없겠지만은 지금으로서는 일단 채권단 협약, 은행 관리, 뭐 요것이 나와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은 다원시스가 사실 철도권은 별거는 아니지만 핵 융합건이나 가속기 건에 초고도 기술을 갖고 있습니다. 그죠? 이런 것들은 그 뭐 갈수록 에너지 전쟁이 심해지는 가운데 살려놔야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과거에 사실 뭐 우리가 생각해 보면 지금 뭐 크게 시세를 내고 시총이 엄청난 두산에너지 같은 경우도 산업은행 긴급 자금으로 한 23개월 만에 채권단 관리 들어가서 졸업을 했잖아요. 그죠? 그리고 한진중공업 같은 경우도 수빅조선소 부실로 완전 자본 잠식됐지만 상장 폐지 위기가 되었었지만 살아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다원시스가 이런 정도의 초거대 기업은 아니라고 보여지지만, 하지만 이제 국가 기관 산업이라는 맥락은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그런 건들을 기대할 수 있는 게 다원시스다. 물론 지금 전액 잠식은 엄청난 그 상패 요인일 수밖에 없죠. 하지만 이런 케이스도 발생할 수 있으니까 이런 건들에 대한 상황이 또 전개되는지 이걸 체킹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사실 뭐 여러분들이 많이 낙담하셨을 것으로 보여지지만, 그 건과 관련해서 조금이라도 돌파구가 있거나 정보가 있거나 자료가 있으면 여러분에게 좀 도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다원시스라고 꼭 문자를 주시면 제가 할 수 있는 대로 최선의 도움을 좀 드리고요. 무료 텔레그램방 들어오셔도 좋겠습니다. 다원시스 입장 이렇게 문자를 주시면 제가 텔방에 초대해서 끝까지 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꼭 문자를 주시고요. 자, 그리고 그 외에 제가 액티브 종목을 말씀을 드린다고 그랬어요. 지금 말씀을 드릴 테니까 꼭 좋은 매매 하시기 바랍니다. 네, 여러분 이제는 말이죠. 액티브 ETF가 새로 출범하는 거를 여러분들이 잘 알고 이 액티브 종목을 집중 공략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액티브 종목을 말씀을 드릴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요즘 그 지수 ETF를
투자하는 것은요, 네, 이미 한물 가버린 겁니다. 네, 이제는 지수가 한 차례 큰 폭으로 급등했다가 흔드는 그런 패턴이기 때문에 이제는 다시 그 코스닥 쪽에서 출범하는 액티브 ETF를 봐야 돼요. 근데 여러분들이 뭐 ETF를 하라는 말씀이 아니라 그 액티브 ETF에 편입이 될 종목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 그냥 뭐 개인들 사는 종목들이 되는 건 절대 아니고요. 실제로 이 액티브에 편입이 되는 종목들, 네, 이런 종목들만이 차별적으로 또 큰 시세를 낼 거예요. 물론 여러분 코스닥 쪽 액티브 쪽 ETF가 새로 출범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걸 여러분들이 주목을 하실 필요가 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말씀을 제가 드리려고 해요. 그래서 삼성하고 타임폴리오 쪽에서 먼저 이제 시작을 하는데 시작을 할 따름이고 이걸로 그냥 끝이 아니라 계속 연이어질 수 있다는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결국 이제 이 기관에서 만드는 이 기관에서 만지는 종목들만 될 수밖에 없는 그런 패턴이 될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아마 기사들을 통해서 어느 정도 여러분들이 감 잡고 계실 겁니다. 그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 액티브 종목을 해야 된다. 이걸 우리가 공략을 해야 된다. 이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 거예요. 네. 다시 말씀드리지만 지수 ETF 쪽 관련주들은 사실 한물 갔습니다. 이제는 진짜 그 종목들 중에서 액티브 자산운용 쪽들이 간택하는 종목들만 간다 이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도 잘 아시겠지만 이제 삼성 액티브하고 타임폴리오부터 이제 시작이 되는데 이게 그냥 한 달 뭐 이렇게 해서 끝나는 게 아니라 계속 뭐 몇 달간 계속 이어질 거다라는 얘기죠. 이 부분을 주목하셔야 돼요. 삼성에서는 예를 들면 코스닥 핵심 성장주에 집중 투자를 합니다. 어리버리한 종목들은 투자를 안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쪽만 올라갈 거예요. 그리고 타임폴리오 같은 경우는 신성장 종목 이쪽을 주로 공략을 하는 거예요. 그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기 그 제가 설명을 드렸지만은 국내 증시 역사상 최초입니다. 코스닥 비교지수 액티브 ETF가 등장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초 지수를 단순히 복제하지 않고, 그러니까 지수 쪽 ETF가 아니라는 얘기예요. 지수 쪽 ETF는 주로 이제 패시브라고 그러죠. 패시브. 펀드 매니저가 종목과 비중을 직접 결정을 하는 거니까 우리는 여기서 이 종목을 잡자 이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시총 상위주에 대한 쏠림 현상이 됐던 거는 이거는 지수 ETF예요. 그죠? 그러니까 종목별 차별화 장세 대응에 용이하다는 겁니다. 이걸 우리가 명확히 파악하고 대응을 하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여러분 여기 나와 있지만 액티브 ETF하고 패시브 ETF하고 비교를 한 거 나와 있습니다만 패시브 ETF는 지수에 투자를 하는 거고 액티브 ETF는 종목에 투자를 하는 거다. 모든 종목 투자하는 게 아니라 엑기스 종목만 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시장 지수 대비해서 초과 수익 날 가능성이 상당히 높고 운용력이 종목과 비중을 직접 선택하는 거다 이런 얘기죠. 예. 그리고 투자 전략은 수동적이 아니죠. 지수 추종하지 않기 때문에 능동적이고 시장 상황에 맞춰서 발빠른 대응이 가능하다. 그죠? 네, 이게 특징이에요. 그러니까 지금은 우리가 이 액티브 ETF에서 공략할 종목을 여러분들이 이제 선택해서 저하고 같이 하자는 얘기입니다. 그죠? 그거예요, 논점은. 거기에 바로 포인트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 거고요. 자, 여기 보시는 바와 같이 자산운용사가 그 삼성과 타임 이후에도 계속 출범해요. 하나자산운용, 미래에셋, KB, 신한, 한국투자신탁운용 이런 식으로 출범합니다. 그러니까 선도 주자인 삼성이나 타임 같은 경우가 분명히 이제 상당히 고무적인 좋은 결과를 만들어낼 거란 말이에요. 그렇게 되면서 이쪽으로 또 자금이 몰리는 겁니다, 여러분. 지수 ETF 쪽이 아니에요. 액티브 ETF 쪽으로 몰린다 이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이 건과 관련된 액티브 관련주를 제가 말씀을 드릴 거예요. 뭐 한 종목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지속적으로 말씀을 드릴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전번으로 액티브라고 꼭 문자를 주시면 아시겠죠? 뭐라고요? 액티브, 그죠? 능동적인 그런 뜻이죠. 액티브라고 문자를 주시면 제가 그 종목과 매수 타임과 매도 타임과 중간중간 AS까지 드릴 거예요. 액티브라고 꼭 문자 주셔서 이번에 한번 좋은 기회 한번 발견해 보시자고요. 네, 아시겠죠? 네, 감사합니다.